안녕하세요. 한진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어제 점심 식사 메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컨디션이나 이 상황에 따라서 어제 일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기억을 하십니까? 자, 이 10분 전의 상황은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10분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이 치매를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면은 가까운 보건소나 인근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매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깜빡깜빡 치매보험과 꼭 필요한 간병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치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이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과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인지 기능이라는 것은 이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그리고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약 771만 9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치매 환자가 79만 4천 명, 10%가 조금 넘고요. 즉,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 치매 환자 비율을 보면은 74세 이전까지는 비율이 약 15.9%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75세 이상부터 전체 치매 환자의 85%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날수록 그리고 고령화가 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별 치매 환자 비율을 보면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압도적으로 75%로 가장 많고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이상 단백질이 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퇴행성 신경질환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오고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뇌경색 증세와 또는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이 되어서 혈관성 치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치매의 장애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 되거든요. 자, 먼저 기억, 언어, 행동, 그리고 분별, 판단, 감정 이렇게 6가지의 장애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무슨 동인지 이런 지명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언어. 자, 내가 자주 부르던 이 노래 가사말을 잃어버리고요. 말하는 기능이 어눌해지고 사물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것, 저것으로 표현을 하고 또 글쓰기도 어린이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행동 같은 경우는 이 근력 사용에 지장이 있어서 샤워를 혼자 못하고 또 옷도 혼자 입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요. 분별, 우리 가족과 나하고 친했던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조차도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고요. 자, 판단.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예전에 기억하던 우리 집 가정사에 대해서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경우가 발생도 됩니다. 자, 이 감정은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많이 내거나 또 쉽게 울고 또 쉽게 웃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커지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6가지의 장애 증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마비 증상으로 이제 그 감각이 무뎌지고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고요. 또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기타 치매가 좀 많이 잡혔는데요. 뭐 루이 소체 치매라든지 환청, 환시, 환각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 편두통 이런 걸로도 치매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 치매 환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치매 환자 사망률도 09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망 순위 10위 안에 이 치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하는 순위가 9위로 나타나게 됐고요. 자, 작년 같은 경우는 9위에서 2019년도는 7위로 사망 순위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앞으로는 치매 환자의 증가율과 또 사망률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치매가 확정 진단을 받고 우리 가족에 치매 환자가 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간병을 하느냐? 가족 내에서는 역시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죠. 배우자가 53%, 그리고 며느리가 16%, 아들, 딸이 그 뒤를 잇고요. 가족 외에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외부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11.4%, 그리고 가족과 외부 서비스를 병행으로 하는 비율은 13.1% 해서 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2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외부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보험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65세 이상 노인이 입원 진료비 순위가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2분에 1명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80여만 명 정도 되고요. 1년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100만 원, 한 달에 180만 원에서 약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생활하면서 그 돈을 충당하기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1인을 돌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작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연간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무려 10조 3천억 원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자와 가족 고통이 가장 큰 질병이 치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암이라고 합니다. 매년 뉴스에서 치매 관련 사건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안타깝게 치매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치매 아내를 살해한 이 6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치매 노인을 돌보다가 투신한
또 요양보호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매해 생겨나고 있고요. 자, 치매 환자 보호자 100명 중에서 약 78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암이 아니고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치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완치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은 이 치매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이 CDR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인지 기능 및 이 사회적 기능을 판단을 해서 중등도를 분류를 하는 척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이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이 CDR 척도 3단계, 바로 이 중증 상태가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자, 중증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대소변을 못 가리고 심한 기억 상실이 있을 때만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자,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나서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통 이 치매 환자는 1단계에서 41%로 진단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2단계까지 합치게 되면은 약 68%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초기 증상에서 많이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 치매 보험은 3단계가 아닌 1단계부터 초기 때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017년도에 가입한 이 치매 보험 비율보다 지금 현재 2020년에는 80%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요즘에 이렇게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증부터 보장하는 상품 선택이 유리하고요. 80세까지 만기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 80세 금방 오고 굉장히 또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80세 이후부터는 10명 중에 4분이 치매 환자라고 그렇게 또 통계상에도 나와 있듯이 80세까지 하시면 안 되고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치매 걸린 환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가족이나 가까운 대리 청구인 지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 보험에는 적립금이나 일반형으로 해서 목돈 마련을 하시다기보다는 이 만기까지, 이 노년기까지 보험 유지를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둬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상품이 있는데요. 자, 이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1단계 경도 치매 때부터 250만 원 보장을 해드리고요. 2단계 때는 이전 단계를 차감한 500만 원까지, 그리고 3단계 때는 기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드리고요. 매월 50만 원씩 간병 생활자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언제까지 해드리냐? 자, 종신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24회 보증이라는 거는 CDR 척도 3단계를 오늘 진단을 받고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24회까지는 지급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보험이 잘 나온 것은 자, 이 치매 입영 간병 급여금입니다. 예전에는 중등도 또는 중증 CDR 척도가 2단계, 3단계가 돼서 입원을 했을 때 이 간병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CDR 척도 1단계에서 내가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이때부터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과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40세 기준으로 90세 만기 20년 납으로 했을 때 약 2만 원대, 그리고 50세는 3만 원대, 60세 4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70세 분은 안타깝죠. 이 상품은 20년 납으로는 가입이 어렵고요. 15년 납으로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보험료는 조금 비싸다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상품은 방금 소개해드린 상품과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 특약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1단계에서 똑같이